네,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 일부 시작합니다. 어제 방송에서요, 전남 관광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 이모작 사업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또 알리는 역할을 하는 문화이장이 선발돼서 활동을 할 거라고 또 전해드렸었죠. 이 문화이장으로 선발된 분들 중에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전남 문화관광 해설사 임세용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최근 문화의무작 사업을 통해서 문화이장으로 선정된 구레를 읽어주는 남자 임세웅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구례를 읽어주는 남자. 네, 뭐 있어 보여요. 네, 네. 구례에서 지금 택시 네. 운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문화이장도 되시고. 아, 이게 엄청 바쁘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그 휴가철이라서 네. 관광객분들도 사실 많이 오시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 또 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들, 또 이렇게 단체로 오신 분들이 문화관광 해설 신청도 많은 상황인데요. 네. 문화이장까지 돼가지고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택시 운전하시는 게 일단 본업이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유지가 되시나요? 이렇게 시간을 뺏기시면? 제가 이제 주로 예약이 없는 경우는 낮에는 이제 개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는 주로 택시도 이제 예약제로 네, 맞습니다. 예. 언제 광주로 나갈 거다. 뭐 네. 며칠에 간다. 이렇게 가는군요. 주로 이제 관광객분들이 굴에 오실 때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니까요. 그 오. 예약이 없을 때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일을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택시라기보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예약 관광하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좀. 네, 예약 문화가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문화이장으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번에 문화이장으로 선발되시기 위해서 제안한 프로젝트 내용이 있다고 저는 어제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네. 거였나요? 제가 기획한 기획 사업은 구례 올레라고 하는데요. 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구례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려면 9번은 방문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9 구자 올레자, 영어로 올, 그리고 마지막 레자는 들여다볼 레자를 사용을 했고요. 와. 그만큼 구례가 이제 다양한 문화자원, 관광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그 구례올레 사업에는 그 택시 운전자 교육하고 가이드북 제작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혼자 이렇게 다 머릿속에서 기획을 하시고 구체화시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손님들하고 구례를 소개할 때 "예를 구하는 고장." 하면 너무 밋밋해서 "구례는 9번 방문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제 실현을 해 보고자 이제 기획을 하게 됐는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 시작을 하는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육은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우선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문화회장들 워크숍을 할 예정이고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례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택시 운전자를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운전자분들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그 지역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고향이 구례세요?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그러면은 구례와의 인연이 맺어지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줄곧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네. 2009 년에 네.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했던 곳이 구례와 하동강 사이에 있는 그 섬진강 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 가지고 2011 년에 귀국하면서 섬진강변 어디선가 2 년만 살아 보자고 내려왔는데 와. 벌써 5 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네. 그러면은 사 사모님하고 자녀분들은 캐나다에 있으셨던 예. 그 거예요? 당시 아내하고 아이들은 캐나다에 있었고요. 저는 아. 국내에서 따로 생활을 기러기 했었습니다. 아빠를 네, 맞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캐나다로 가시기 전에 잠깐 구례와 하동 사이를 여행을 하셨는데 네. 너무 좋아서 돌아와서 여기다 정착을 하신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례에 여행 이제 가셨을 때 뭐 가장 좋았던 곳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제가 구례로 와서는 이제 화엄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뭐 그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수학여행으로 오니까. 네. 근데 구례에서 이렇게 내려서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그 곳이 있더라고요, 좋은 곳들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택시를 하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더 구례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더 네. 느껴보고 예, 싶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행을 와서는 좋을 수가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쪽 택시 운전 바로 이제 오자마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택시 운전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특별하게 이제 불편한 건 사실 못 느끼고 살고 있고요.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집사람도 내려온 지 1년 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아이 구례. 예예. 어. 구례에서 취업을 했고 아이들은 또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하고 있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잘 만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걸림돌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이 자꾸 이제 관광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완전히 있습니다. 새로운 예. 삶을 살고 계신 건데 지금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 이모작 사업을 통해 문화이장으로 활동하게 된 임세용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게 2012 년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었는데 막상 택시를 시작하니까 관광객분들을 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부족한 부분이 그 구례 그 관광 자원에 대해서 좀 제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서요. 2013 년에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설사를 하면서 또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근데 뭐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제가 예를 들어서 화엄사 갔을 때 네. 그 느꼈던 경험들을 전달하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문화재 뭐 국보가 몇 호니 보물이 몇 호니보다는 제가 그 건물을 언제 어느 시간에 봤을 음. 때 '아름다웠었다.' 이런 제 느낌을 좀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짧게 그러니까 공감을 더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맞습니다. 예. 이렇게 줄줄이 읊는 것보다 네. 뭐가 어떻고 언제적이고 이런 것보다 그런 경험을 나눠 주시니까 더 추억이 되고 공감이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뭐 짧게 한 곳 소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화엄사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네. 화엄사를 대부분 뭐 한 30-40 분이면 다 둘러보시거든요. 근데 네. 화엄사 뒤쪽에 구충암이라는 암자를 가시면 네. 조용히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음. 그곳에서 좀 여유롭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해설사 교육을 하기 전에 구충암에서 스님이 내어 주신 그 차를 마시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 해설을 하면서도 꼭 그쪽을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례가 여기 광주에서 1 시간 정도 걸리나요? 지금 한 1 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 시간 10 네. 분. 저도 정말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가볼 만한 곳이 있더라도 저처럼 구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구석구석에 이렇게 숨은 곳들을 알리는 일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이 우선 그거 같습니다. 인제 음. 구례가 가지고 있는 그 잘 모르는 내용들을 좀 찾아내서 알리는 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제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윤서 아빠의 자충우돌 구례 택시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거의 매일 일기를 쓰듯이 제가 이제 다녔던 관광지나 어떤 느낌들을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례를 좀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 고향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고향 경기도 용인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갖고 계신가요? 뭐 용인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2 개를 지금 용인 시장님 들으시면 섭섭하시겠네. 네. 한 번 온 분들이 또다시 좋은 기억을 갖고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또 있나요? 이렇게. 지금 네. 뭐 꽤 많이 계세요. 네. 4 년째 저하고 같이 구례를 여행하시는 구례 주변을 여행하시는 노부부도 계시고요. 어. 지금 2 년째 저하고 함께 구례 사찰 투어를 하시는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광 일행분들도 계시고 네. 또 그 부부인데 젊은 부부인데 구례에 네. 오시면 이제 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9번 와야 된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관광이라고 하면 주로 광주 전남에서 뭐 광주, 뭐 또 화순도 있고, 네. 뭐 단양도 네.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구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관광이 유명하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었어요. 제 혹시 예, 생각인데요. 구례는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네, 스테디셀러가 돼서 9번 이상은 꾸준히 방문하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뭐 고향은 아닌데 5년 네, 살아본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네, 정말 저하고 여행하셨던 분들, 네.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네. 검색창에 구례 빈집을 검색하시는 거라고 아, 합니다. 그 정도로 어, 그냥 단순하게 여행만 하시더라도 네. 구례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화이장님이 아니라 구례군청 주무관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구례군청 홍보팀장님 뭐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7478번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연고가 없는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힘드실 텐데 마을과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감동적이라고 응원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단촐하잖아요.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구례 좀 오시라고 홍보하시죠. 구례를 한번 와 보시면 네,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구례가 사실 화려하진 않은데 네, 그냥 구석구석 이렇게 여유롭게 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서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것은 네. 직접 한번 와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례군청, 구례군청 우리 임세웅 주무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인적으로 구례만 좋으셨나요? 아니면 뭐, 또, 지금까 섬진강변 말고, 뭐, 모든 뭐 여행해 보신 곳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곳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4 네, 년째 저하고 같이 여행하시는 그 노부부를 모시고요. 제가 네. 작년에 함양 상림을 다녀왔었거든요, 단풍 때. 함양. 예, 함양에 있는 그 아, 상림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단풍 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봄에는 가 봤었는데 네, 가을에는 작년에 처음 갔었고요. 네. 그곳이 가을 단풍철에 그쪽을 한번 꼭 가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함양이면 경상남도 함양. 네. 예. 아, 지리산을 저희 노고단을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만날 수 건너편.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이렇게 구곡순담이라고 좀 부르는데 네. 예. 좀 다들 가보셨나요? 제가 네, 순창은 사실 가 보질 못했고요. 네, 담양은 뭐 자주 가 봤습니다. 소세원이라든가 중록은 가 봤었고요. 워낙 유명하죠 네. 담양은. 뭐 네, 곡성은 이제 기차 마을이 가깝게 있으니까 네, 자주 곡성은 가는 편입니다. 정말 오래 확 떴죠. 네. 네. 부럽기도 하고요. 아, 네. 구, 부럽습니다. 구례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군요. 뭐 어떻게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와, 참 외지인들에게 또 우리 뭐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까요? 관광 쪽으로 해서 뭐 구례도 있지만 네. 우리 어쨌든 뭐 광주 전남 지역 전반적으로 관광 뭐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 제가 어느 분한테 잠깐 얘기를 네. 들었었는데 "여행은 여유와 행복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무슨 큰 건물 무슨 공원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기존에 있는 자원을 좀 묻혀 있는 스토리를 좀 찾아서 네. 잘 연결을 하면은 좋은 문화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 뭐 구례 군수님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이장으로서 앞으로 뭐 해보고 싶은 일이나 뭐 계획, 또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구례 올레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사업 계획할 때도 구례 올레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구례 자유여행 패스라는 사업으로 확장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일부 직원들하고 지금 주변 분들하고 지금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어, 구례 구역이나 뭐 택시 기사들 또 어, 버스 회사랑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이야기는 주고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젊은 여행자들이 많이 구례를 찾을 수 있도록 네. 구례 자유여행 패스도 좀 꼭 사업으로 성공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기요, 네. 실례지만요, 네. 택시 기사를 가장한 공무원 아니세요? 아 단어 사용이나 이런 모든 게 지금 공무원 느낌이 확 나는데, 뭐,
이쯤에서 커밍아웃 하시죠. 아,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네. 그 택시를 하지만 네. 그 운전을 안 하고 잠깐 서 있을 때마다 네. 스마트폰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음. 단순하게 뭐 스포츠 기사를 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네. 근데 구례 그 네이티브, 구례 이제 주민분들, 거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 좀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례 그 토박이 주민분들도 생각하기 힘든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제 택시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네. 말투를 가지고 이제 신기해하세요. 우선은 말투에 완전히 서울 말투니까. 네, 표준말 쓰니까 신기해하시다가 뭐 문화가 해설사다 그러면 더 놀라시고 뭐 뭘 알아? 뭐 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계속 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습이 언젠가는 그분들한테도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전에 이제 구레올레 사업만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한 가지가 네. 내년이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국립공원 자원활동가로도 활동 중이긴 한데 네. 그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할 당시에 구례 군민들이 100만 가구가 10원씩 20원씩 두 차례 모금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력에 의해서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는데 정작 그 당시 모금을 했던 그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노고단을 한 번도 못 올라가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이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든 그분들을 모시고 노고단을 꼭 한번 올라가는 행사를 꼭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1006번 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휴가 가려고 하는데 구례로 간다면 꼭 집어서 구례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가족 같은 청취자분이세요. 좋은 데로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을 네. 말씀을 드릴 때 상사마을 쌍산제라는 고택을 소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상사마을 쌍산제. 네. 그것을 보통 저희가 부를 때 비밀의 정원 같은 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검색해 보시면 그것이 어떤 곳이라는 걸 다 아실 텐데요. 네. 꼭 가실 때 저한테 미리 전화 주시면 제가 주인장께 커피 한 잔 꼭 대접하라고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네. 1006번 님 들으셨나요? 저희 연락 주시면은 우리 네, 문화 이장님, 이세용 이장님 연락처 드릴 테니까요. 커피 한 잔 얻어 드실 수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에서요. 네,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사마을에 박몰쌤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예. 네. 박몰쌤 소개도 좀 해주세요. 박몰샘은 지금도 저희 그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여수나 진주에서도 일부러 물을 담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행 겸 오셔서 그 물을 떠 가시는데요. 뭐 전해지기로는 1000년을 흐른 샘물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가서 보시면 그 샘물이 얼마나 맑은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가물때나 장마철이나 그 물높이가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샘인 거죠. 그래요. 아주 신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1006번 님 박몰쌤도 꼭 잊지 말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지? 회사 초년병이실 때 그때 어떤 뭐 추억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네. 사실은 그야말로 뭐 자충우돌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네. 그때 이제 잠깐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러시군요. 네. 하긴 회사 생활하신 지 벌써 너무 네. 한 20여 년이 오래되셨으니까. 넘었으니까. 네. 저희 그 김기빈 아나운서도 그 박몰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대요. 네. 네. 그 회사 초년병 때, 네. 네, 그 입사 초기에 박몰쌤에 촬영 갔다가 오프닝 3분짜리 할 거를 3시간 찍으셨다고. 어쩌다가 그렇게 하셨을까? 저희 선배님이신데 저보고 방송 못한다고 맨날 저를 갈구시는데 선배님 만만치 않으셨네. 선배님, 아니 무슨 오프닝 3분짜리 3시간을 하십니까, 선배님? 네. 근데 그곳은 쌍산제는 실제 가 보시면은 네. 그냥 잠깐 둘러보시러 오신 분들도 오래 머무실 수밖에 없으세요. 아. 그래서 정말 비밀의 정원 같은 곳이니까 네. 기회 되시는 분들, 구례를 혹시 여행하시는 분들, 네. 구례 주변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몰쌤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더 구례에 대한 얘기 많이 듣고 싶고 또
구례를 사랑해 주시는 이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묻어나서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저희 8월 27일 날 네.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김창완 밴드가 구례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자연드림 락 페스티벌이라고 공연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 김창완 밴드의 하얀 달이라는 곡을 꼭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1006번 님도 감사하다고 꼭 가보겠다고 또 답장 주셨습니다. 우리 김창완 밴드의 하얀 달 들려드리면서 임세용 문화이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